자,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질문 115번입니다. 상급당에 지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천회의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상급당 지령이 있었으면 신천회의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까? 자, 답변입니다. 정부 보고서 지필진이나 4.3 항쟁, 민중항쟁론자는 상급당 지령서를 부인하고 남로당, 제주도당 단독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정부 보고서 지필진이라든가 4.3 항쟁, 민중항쟁론자들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 결정했다. 단독으로 4.3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 주장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2월 진천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19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무장반격전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보고서에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령이 있었다면 왜 치열하게 내부 토론을 벌였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지. 지령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치열한 내부 토론을 벌였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아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증언 이야기입니다.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결성 직후부터 조천면 당책을 맡았다는 조규창, 일명 조벽파입니다. 조규창은 1995년 5월 3일 도쿄에서 2월 회의에서 안세훈, 조몽구, 김유한 등의 장년파는 무장투쟁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무장투쟁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정식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조규창은 2월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해주 대회에 참여한 유격대 지도자들을 통해 2월 회의와 무장투쟁 전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라는 증언이 맞다면 경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토론, 치열한 토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티커프 비망록 1946년 10월 21일자에 파업투쟁은 폭동으로 성장진화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 그들의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해 교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가까운 시일에 농민들의 투쟁이 개시될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티커프 비망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육지부에서는 이때부터 빨치산 활동이 개시되었고 박헌영은 스티커프로부터 투쟁 방침을 교시받고 이들을 지원하였습니다. 46년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는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도당이 194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손홀 쪽으로 옮기고 이에 따라 조직도 무대를 옮겨가기 시작하여 신문사, 병원, 약국이 다 올라갔다. 당시 경찰에 근무하던 분의 이야기가 47년 말에 벌써 올라간 젊은이들이 훈련했던 흔적들, 즉 아지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47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장투쟁 준비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점은 공동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이고 싸우는 시기의 선택 문제로 압축되며 일단 준비는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시기 문제지 무장투쟁 하도록 이미 1년 훨씬 이전부터 47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만 문제다 이게. 박헌영의 적화통일지령은 해방 직후부터 6.25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며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27 폭동지령이 하달된 이후 그 지령의 단절이나 취소 지령이 없었다는 것은 27 지령의 지속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촌회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위치하는 것입니다.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구체적으로 4월 3일 새벽을 기해 공격하라, 이와 같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단행하라는 지령은 없었을 것이며 또 그렇게 지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 사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견된 오르고와 상의하고 현지 사정을 분석평가하여 가장 50총선거를 파탄내기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택하여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촌회의 당시 남로당의 단선 단정 결사 반대라는 당 방침을 취소 변경한다는 지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이 그냥 강행했다면 4.3을 독자적으로 일으켰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단선 단정을 결사 반대하는 당 방침이 불변이라는 점. 둘째, 2.7 폭동지령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지령이 전혀 없었다는 점. 셋째, 중앙당에서 제주도당에게 무장반격전을 하지 말라는 지령이 없었다는 점 등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 결행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진실은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단선 단정을 저지하라는 지령은 분명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령을 받았다는 전제 위에 객관적인 정세 분석과 자체 역량 및 한계를 평가하여 지금이냐 아니냐, 분위기가 성숙되었느냐 아니냐, 성산이 있느냐 없느냐, 무장공격이냐 온건 노선이냐를 놓고 강원파 간의 설득과 평론을 벌인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국방경비대가 4월 3일 병력수송 차량 5대를 지원해주면 출동하여 감찰청과 1구서 등 거점을 분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거사 당일 막상 차량을 가지고 가서 국방경비대 출동을 요청하자 문상길이가 이런 말합니다. 중앙당 지령이 없어서 출동을 못한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보아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 문상길이 중앙당 지령이 없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남로당, 제주도당이 한 모든 행동은 중앙당 지령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경비대 브락지 문상길에게는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는 것인데, 문상길이 말한 부분만을 근거로 정부 보고서에서 상급당 지령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 판단입니다. 또 신상준 박사가 1차 정보보고서 수정 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조선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라는 불편부당 정책을 부대 운영 시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당 개선 조직으로는 제주도당에 지령을 내리면서도 군 지휘계 선상으로는 지령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로당, 제주도당이 4.3을 일으키면서 경찰 공무원, 대동청년단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보면 국방경비대는 제외되었던 겁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중립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5.1군이나 문상길처럼 남로당 브락지도 많이 침투해 있어서 대대 단위로 월북도 하고 요순 반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